네, 2부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뉴스의 경계를 넘나들며 스포츠를 통해 생활 속 뉴스를 다시 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그제 타계한 삼성그룹 고 이건희 전 회장, 사회와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면에서도 이 전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재계인사와 스포츠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의 그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산 팬입니다. 박문성 위원님 별로예요. 2002년 월드컵 생각나요 등등 뭐든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잘 모셨네요. 왜요? 손흥민이 골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라디오 개편하고 예. 처음으로 나온다는 걸 소식을 듣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힘을 내가지고 머리로 아주 기가 막히게 골을 넣어줬습니다. 아, 이런 얘기는 안 들을래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놀라운 것 같긴 해요. 지금 자기가 뛴 경기 수 이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골을 넣었는데 예. 이런 스탯은 우리가 메시 같은 선수들이 봤던 맞아요. 스탯이에요. 예. 정말 놀랍고 요즘 그래서 약간 걱정도 돼요. 이러다가 한 경기 또 골 못 넣으면 뭐라 그럴까 봐.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박문성 위원님께서 그 손흥민 선수를 좀 보려고 영국 갈 때마다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우리 단정 지으시면 안 되죠. 자, 제가 제작진에게 박문성 위원님과 꼭 같이 좀 가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말하긴 했지만 좀 고민을 했었어요. 왜요? 사실 왜요? 축구밖에 모르시잖아요. 왜요? 사랑도 알고 다 안다. 아니, 또 다른 축구 소식인데 네. 사실 담당 PD가 손흥민 얘기만 하고 이 얘기는 중간중간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저는 좀 앞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동국 선수가 은퇴를 하잖아요. 예, 이제 은퇴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공식으로는 이제 이번 주말에 마지막 라운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20몇 년을 선수 생활했어요. 그렇습니다. 프로 생활만 정말 대단하고 그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동국 선수의 SNS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잔잔하게 이렇게 내레이션을 한 게 있는데 정말 좀 감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국 선수도 선수 생활 오래 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혹시 위원님은 은퇴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는 아마 한 40년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40년?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경제면에서 주로 등장할 것 같은 고 이건희 전 회장의 별세 소식을 각종 스포츠 전문지에서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참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IOC 위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담하지 않았던, 지원하지 않았던 축구 종목, 스포츠 종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했죠 뭐. 웬만한 종목들은 다 했었고 사실 이건 비단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웬만한 기업들 혹은 현대, LG, 공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데도 우리 어떤 종목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지원을 했었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따 좀 자연스럽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스포츠 마케팅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비교적 일찍부터 잘 활용했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까? 근데 그게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론적으로 놓고 보자면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그 브랜드 자체를 알리는 것 중에 굉장히 효과적인 게 스포츠입니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만약에 이게 충성도가 굉장히 강하죠. 내가 어떤 팀의 팬이다 그러면 그 팀의 모든 걸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애정하죠. 모든 걸 다 바쳐요. 돈, 시간, 사랑 다 바치죠. 그럴 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 바로 스포츠에 대한 투자인 건데 이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식으로 좀 들어왔던 건 사실이에요. 아까 손흥민 선수의 골 얘기를 했지만 잉글랜드에서 프로축구가 시작됐던 게 그러니까 축구가 리그가 시작됐던 게 언제냐면 1880년대 정도입니다. 1800년대 거의 후반 정도에 시작돼가지고 100년이 넘는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가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가치를 갖고 들어갔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는 프로스포츠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게 언제냐? 1980년대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1880년대 100년 차이가 나는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1980년대인데 그때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국가가 주도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국가가 주도하면서 기업들이
거기에 약간 좀 밀려서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자의적이 아니라 출발이 조금은 다르죠. 예. 물론 스포츠 마케팅적인 어떤 그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의 예. 출발은 좀 그랬고 그걸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왜 그랬냐면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태에서 예, 예. 북한의 모든 걸 이겼어야 돼요. 특히 어디서 이겼어야 되느냐? 올림픽에서 그렇죠. 국제 혹은 무대. 월드컵에서 예. 그런 국제 대회에서 북한에게 지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주도했고 예. 그런 국가가 주도하는데 기업들이 들어와서 돈을 투자했던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독재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사를 좀 스포츠로 돌리기 위해서 뭐 이제 다들 아는 예. 3D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얘기하는 3S죠. 예, 3S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것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다들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어려움이 있고 기업들은 예, 예. 기업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스포츠가 자연스럽게 스포츠의 관점으로 좀 들어와서 예.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뭔가 성적만을 내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변은 조금 인프라는 적은데 예. 성적만 내야 되는 이런 구조로 갔고 기업들도 효과는 많지 않은데 돈은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제가 봐서는 한 근래 한 10년, 20년, 10년 정도부터는 우리가 이제 유럽을 바라보는 것처럼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것처럼 스포츠가 그렇게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이 점점 열리고 있는 시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드디어 박문성 해설위원님 주 분야가 나온 것 같아요. 전에 좀 힘드셨나요? 어떻습니까? 뭐 재밌습니다. 이런 예. 뭐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스포츠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재계 인물들 뭐 국내외 불문하고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죠. 특히 뭐 축구하면 만수르. 우리 인사는 아니니까요. 네. 돈 많은 형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축구 쪽만 하면은 그 포항제철이었던 뭐 박태준 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1호 축구 전용 경기장을 예. 이미 오래전에 좀 지기도 했었고 아까 했던 뭐 삼성도 그랬었고 예. 뭐 그 이유야 아까 했던 것처럼 뭐 그게 정치적인 이유였건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였건 간에 그 개인의 혹은 어떤 기업적인 측면에서 투자는 사실 그 현실적으로는 많이 했던 게 사실이죠. K리그만 하더라도 일부 구단들이 그동안 이제 일부 어떤 기업들이 돈을 좀 많이 투자했던 것도 사실인데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업들에게 그런 돈이 돼야죠. 자꾸 기업들은. 투자만 요구하고 예. 뭔가 결과는 잘 나오지 않는 이렇게 되면 서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좀 올바른 관점은 좀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예.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정몽준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좀 기억이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좀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이라고 하는 걸 유치하게 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좀 공헌을 했고 예. 지금도 현재도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이제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관심과 공헌들이 있었던 건 또 사실입니다. 예. 네. 야구로 따지면 김택진 NC 다이노스 구단주도 참 야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죠. 야구 잘 모르시죠? 올해 정규리그 우승팀은 아십니까? 그 야구팀 아닙니까? 괜히 모신 것 같아. 아니 큰 차원에 있어서 스포츠 산업을 얘기하시자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NC 다이노스가 정규리그에서 첫 우승 창단 이래 네. 했습니다. 잘했네요. 관심 좀 가지세요. 축구 말고. 자, 그런데 투자하는 만큼 또 직접적인 수익이 되는지 조금 전에 살짝 이야기를 나눴지만 기업에서 그 수익이 되는지 궁금한데 올해 초에 종영했던 스토리그라는 드라마 속에서 수익 때문에 구단 운영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보이기도 했는데 네. 사실 구단도 수익에 좀 급급한 경우도 있고 수익을 잘 못 내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좀 크게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는 자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게 야구건 축구건 그 스포츠팀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중 수입이 있고요. 또 하나는 TV 중계권 수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케팅과 관련한 머천다이징 수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큰 축인데 결국 이 세 가지의 돈 버는 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팬들이 많냐 적냐예요. 예. 팬들이 많아야 TV 중계권료 많죠. 팬들이 많아야 관중 수입 많죠. 그렇죠. 팬들이 많아야 마케팅 수입이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들이 그렇게 팬들을 아주 공고하게 갖고 있느냐. 이제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이익을 못 얻는 구조가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모기업, 후원기업의 돈만 요구할 수는 없다. 예. 자생적으로 팬들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프로스포츠가 온전히 돈을 버는 거름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느냐 이것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만해요. 왜냐하면 지금 야구건 축구건 만약 예를 들어서 FC 서울이라고 치죠. 그럼 FC 서울의 서울이라고 하는 팀은 서울에 있는 연고지에 있는 분들 시민분들에게 문화적 공동체 커뮤니티로서의 존재 기능을 해야 돼요. 예. 여기는 일정한 공공재 개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누군가는 스포츠를 관람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그런 어떤 문화적 컨텐츠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물론 이걸 통해 수익을 얻어야 되지만 그걸 계속 기업의 논리로만 돈 거리게 되면 이건 약간 좀 충돌하는 느낌도 있어요. 물론 저는 자생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지만 예. 이런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어떤 가치 컨텐츠로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진짜. 네? 9193번님께서는 박 의원님 이동국 선수 사인 유니폼 있으면 저 좀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결국 그거군요. 지금 WL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요 근래에는 삼성이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명목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셨는데 사실 삼성이 투자를 많이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줄어들었죠. 예. 축구만 하더라도 최소한. 수원 삼성이 투자가 좀 줄어들었던 것처럼. 예.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렸던 건데 아마 진짜 옛날 역사를 아신 분들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팀을 국가가 운영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옛날이죠. 예.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그러니까 안기부 이전에 예. 이런 데서 운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이거 웃긴 거죠. 국가가 아니, 국가기관이 대표팀, 예. 그것도 정보기관이 왜 축구 국가대표팀을 훈련시켜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북한을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모아놓고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예. 기업으로 가서 올림픽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프로스포츠를 운영하기 어려운 아마추어 구단들은 프로스포츠들은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돈을 못 받으니까 기업들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림픽에 나서 결과는 땄던 거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팬이 없어요. 예. 근데 이 구조가 몇십 년을 흘러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기업들에게 계속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은 어찌 보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요즘 투자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예. 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제대로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손흥민에 대해서 환호하고 토트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와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시장을 형성시켜 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자생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지자체나 그러니까 세금이죠. 지자체의 세금이나 아니면 기업들의 홍보비로서의 돈을 타는 것만 갖고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면 예. 어느 순간 그들이 어렵거나 의지가 없어서 끊으면 스포츠는 망해야 된다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박문성 의원님께서는 좀 넓게 말씀을 해 주셨고 좀 삼성이라는 기업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은 본인 레슬링 선수였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던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스포츠에 별 관심이 없어서 구단들이 좀 알아서 긴축을 했다 이런 후문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게 선수 영입 부진 또 성적 부진 홍보 효과 저하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오늘 아침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나라 일본 등을 보면 구단 이름에 기업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는데 해외 네. 축구를 보면 좀 다르게 이름이 지어지곤 합니다. 이게 마케팅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근데 그 이름이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리가 걱정을 하거나 혹은 그게 논란이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유럽이나 다른 데서 이제 스포츠가 운영될 때는 그 지역 사회 이름이 주로 하죠.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예. 시티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죠. 우리가 맨체스터 무슨 뭐 기업명 이렇게 붙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네요. 리버풀 예. 기업명 이렇게 예, 붙지는 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도시국가로 성장을 하면서 그 도시를 연고로 한 마치 내셔널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그냥 팀명을 하고 예. 후원하는 팀들은 그냥 말 그대로 후원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 유니폼의 이름을 뭐 기업 이름을 쓴다든지 하는데 우리는 아까 했던 것처럼 출발이 기업이 돈을 내서 하는 거로 출발했기 때문에 예. 팀 이름에 기업명이 들어가고 또 우리는 그 야구로부터 사실 출발된 건데 야구는 미국 중심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기업들 명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그 차이가 있는데 뭐 꼭 이게 원칙이다 이게 아니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너무 형식적인 논리로 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내용이다 예. 라고 좀 보입니다. 해외 축구만 따져보면 우리 기업이 해외 구단의 후원사의 경우도 좀 많지 않았습니까? 삼성이 이전에 그랬죠. 삼성이 첼시. 삼성 그다음에 뭐 GS 예. 뭐 이런 데도 좀 했었고요. 현대가 그 프랑스의 리옹 지금 현대가 프리미어리그 첼시도 첼시 하고 있죠. 하고 예.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속 원칙적으로 놓고 보자면 참 이 스포츠가 매력적인 거예요. 예. 이게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팀 어디가 어느 기업이 한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사줍니다. 예. 왜? 내가 이 팀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포츠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스포츠를 컨텐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조금만 더 생각을 달리 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장에서 이 핸드폰을 만드는 거와 좀 달라요. 이 핸드폰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스포츠는 말 그대로 가치와 미래 무형의 무엇인가를 파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 가치에 대한 존중들이 상당히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더 어렵죠. 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스포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만들어내서 그 기업들에게 팔 수만 있다고 그렇습니다. 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죠.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점점 빠져드는데 어디 기업의 뭐 홍보 팀에서 나오실 것 같아요. 저가 빠져듭니다, 제가. 일단 축구 클럽은 지금 마케팅적인 개념에서 연고지 개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뭐 K리그만 봐도 기본은 그렇죠. 예, 전북현대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러면서 지역을 기본이죠, 알리는 네.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하는 거고 또 그래야 서로의 어떤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예. 영구지주의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축구기 때문에 유럽에서 시작했고 영국에서 출발했는데 우리가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19세기 말에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영국의 그 축구 발전이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산업혁명이 있을 때 공장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공장들이 지역마다 도시마다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도시와 공장을 중심으로 축구팀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공장이 옆 동네 공장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 이 공장들의 이름이 도시의 이름을 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처음에는 우리가 조기 축구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들도. 예. 하는데 잘 되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커지고. 어떻게 하죠? 그러면 기업들이 와서 돈을 내겠다고 하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간 거고 우리는 만들어 놓고 봐 이렇게 됐던 거죠. 그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매력적이라고 하는 게 잘만 지금 우리가 지금 잘 이렇게 뭐 고민을 한다면 예. 지금 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3년 단위로 전 세계로 TV 중계권을 팝니다. 예. 프리미어리그가 얼마 정도가 될까요? 3년에 전 세계로 파는 TV 중계권료만 3년에요? 3년. 3년에 한 1조? 오, 1조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엄청 크죠. 9조 원입니다. 9조 원입니다. 네. 3년에. 3년에.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로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중계권료만. 기업에게 돈 주세요, 투자해 주세요는 되게 수세적인 방식이고 예. 만약 그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구단주가 자기가 난 스포츠 안 좋아해요. 한두 명의 마음에 따라서 이 스포츠 산업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게 건강한 걸까요? 건강하지 예. 않죠. 스포츠에 엄청난 경쟁력을 해서 그들에게 말 안 해도 저희 기업 이번에 좀 실어 주실래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볼게요. 저희 이번에 비기업도 와가지고 제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걸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해내고 있다는 거고 TV 중계권료만 9조 원이니까 대단합니다.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예. 자, 뒤에 뭐 e스포츠 관련 내용도 준비가 돼 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양이 바보님께서는 은근히 똑똑하시네요. 바본 줄 알았나 봐요. 자, 스포츠와 생활 어떻게 보면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경계를 허물고 이것저것 살펴보는 시간 자주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